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긴 연휴를 한 주 앞두고 서울시가 5대 종합 대책을 마련했죠. 이 가운데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겼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열흘간의 연휴 동안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반증일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누군가에게는 황금 연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픈 열흘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가 성북구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종로의 한 상가에 2개의 관리업체가 대립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인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송파구 구간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택시가 도로 포장을 하던 인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선형의 숲 사업이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에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이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되어 왔습니다.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 결국 구속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주지 말자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의정활동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성북구는 의원이 구속돼서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해 왔습니다. 예. 이 돈이 매달 110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에 이 구속된 기간만큼은 의정활동비를 의원에게 지급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조례안이었던 겁니다. 예. 또 이 조례안에는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만 받으면 그동안 구속돼 있는 만큼 받지 못했던 의정활동비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렸던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이로써 성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구속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치구가 된 겁니다. 예. 이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설명드리기에 앞서 현재 성북구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물론 이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동료 의원의 거취가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시행 일자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겁니다. 예. 일부 의원들은 이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 조례안을 시행하자라는 의견을 냈던 반면 다른 의원들은 이러한 조례안일수록 공포된 날부터 시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맞선 건데요. 결과는 공포된 날부터 해당 조례안은 효력을 갖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지금 진 기자가 지금 성북구의회 한 의원이 구속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동안 해당 의원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됐었습니까? 네, 이 해당 의원이 구속된 시점이 지난 6월 2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되고 나서 7월, 8월, 9월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 3달간의 의정활동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330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속된 해당 의원에게는 언제부터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정확히 몇 월 며칠부터 지급이 중단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조례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날부터 효력을 갖기까지는 몇 가지 거쳐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절차는 25일 이내로 끝이 나야 합니다. 즉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 이내니까 10월 중으로는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이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 외에 어떤 사안들이 논의됐는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성북구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구속된 상태인데 네. 이 의원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의 의장직을 놓고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결과는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임시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의장이 스스로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이 불신임안이 상정돼서 통과를 한다면 해당 의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바로 의장직은 자동으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안건으로는 하월곡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조례안이 심사가 됐었는데요. 예. 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3일 이 해당 집결지 여성들의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의원들끼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예. 결국에는 이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여러 가지 안건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어쩌면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19 감싸기로 미온적인 자치구의회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북구의회 연결해봤습니다. 내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관리비 고지서가 매달 2장씩 날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금은방이 많은 종로구의 한 주얼리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두 개의 단체가 서로 관리 주체라고 주장하는 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입니다. 먼저 송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보석상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상인 250여 명, 점포는 7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가을 예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가 곳곳에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이어집니다. 지난달부터 일부 상가에 단전 사태가 발생한 것. 지난달 18일 처음 시작된 단전은 이후로도 4차례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두 개 단체가 서로 관리자라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구청에 신고한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 안 돼 새로운 관리자가 또다시 관리자로 신고해 구청이 이를 변경한 것. 서로가 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관리비 고지서가 두 곳에서 나왔고 어느 쪽에 관리비를 내야 할지 모르는 일부 상인들은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관리비 공탁을 걸었습니다. 한 곳에서 장사하면서 관리비가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저희는 어디에 낼지 몰라서 공탁을 한 겁니다. 공탁을 한 상황에서 관리비를 안 냈다고 불을 끈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현 관리자는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아 상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리비 분쟁 탓에 이젠 상인들마저도 둘로 나뉘어버렸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가 이런 큰 상가를 관리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입점 상인으로서. 왜 그러냐면은 몇 사람 하고 모든 의견을 우리가 존중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개의 단체가 서로 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탓에 공탁의 분열까지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단체는 서로가 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또 이 관리자 변경 처리 과정이 어땠길래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해서 천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해 8월 주얼리몰 관리자 변경 신청 때부터입니다. 당시 상가 소유주와 일부 입점 상인들이 관리자 변경 신청을 했고 구청이 이를 먼저 승인해 줍니다. A단체에 따르면 당시 구청이 최초 관리자의 권리승계 이양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법적 근거가 되는 입점 상가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는 차후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점자에게 권리승계를 받는 경우는 바로 들어갈 이유는 없고 언제까지라는 명시도 없어요. 추구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얘기했던 건 1년간 분쟁 중이기 때문에 받기 어려우다고 하시니 천천히 가져다 주세요 하고 저에게 이제 관리권에 대한 분을 허가해 준 상황이고요. 실제 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없이 권리 이양서만으로 A단체를 관리자로 승인해 줍니다.
처리기간 3일 동안에 내줘서 못 갖춘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걸 지금 이제 되새겨 보면은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야 되지 않았나.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번엔 B단체가 관리자 변경 신청을 해왔습니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됐고 구청이 관리자 변경을 다시 한번 승인합니다. 상인들의 대표가 됐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인들의 대표로 뽑아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점상인들이 서울시를 입점상인의 대표로 해가지고 작년 9월 6일 날 제출 기준은 9월 7일인데요. 그때 3분의 2 동의를 넘게 받아서 하지만 A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단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권리이양서를 B단체는 제출하지 않았고 동의서 역시 임차인이 아닌 상가 직원들이 작성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동의서를 작성했던 일부 상인들은 동의서를 철회하는 확인서를 다시 써 구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단체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적법한 관리자라는 입장. 급기야 두 단체는 서로가 관리자라며 각각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느 쪽이 맞는 관리자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일부 상인들은 관리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관리자 설립 요건으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리이양서의 경우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행정안내나 지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리자 변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인들의 동의서인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B단체가 관리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A단체는 종로구가 B단체의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줬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는 다음 달 13일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주얼몰 상가 상인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어나는 관리비 분쟁, 앞서 보도해드린 종로 보석 상가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관리비를 두고 아주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안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런 사례가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먼저 그 전에 대규모 점포가 뭔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규모 점포는 쉽게 말해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상가가 들어서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이나 그 전문점, 쇼핑센터 등이 대규모 점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대규모 점포에서도 이런 관리비로 인한 갈등이 많다고요. 역시 좀 이권 다툼 이런 문제입니까? 네, 대규모 점포의 경우 실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관리자를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뽑은 대표자가 그 관리비를 걷고 그 관리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관리자, 그러니까 대표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선정이 됩니다. 예, 지금 3분의 2라고 하셨는데 3분의 2면 과반수가 넘는 수치인데 그럼 이런 갈등이나 분쟁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쟁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예. 이번 사례의 경우는 종로구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없이 승인해준 부분이 1차적으로 논쟁을 키웠습니다. 네. 여기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정해진 동의서의 형태가 없다 보니 상인들에게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체를 지지했다 안 했다로 분쟁이 생기고 결국 대규모 점포 관리자 승인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앞선 기사에서 종로구도 이 부분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대안은 없는지 또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재를 하셨죠? 네, 종로구의 경우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 승인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대안은 없는지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꼼꼼히 살피는 곳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꽤 많은 중구의 사례인데요. 관리자 분쟁이 많다 보니 동의서 이외에 동의서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첨부 서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입점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동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의서 이외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함께 들어와야 동의서 한 장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중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이렇게 서류를 받고
받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 최근엔 관리자 문쟁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세심하고 면밀히 살피는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청 기자. 24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에서 55살 엄모 씨가 몰던 택시가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하던 50대 오모 씨와 위모 씨가 숨지고 나머지 1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택시 운전자 엄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택시 회사를 상대로 근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력을 다해 불길을 진압합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봉제 작업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가죽 상점과 용접장 등 일대 점포 7곳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12시쯤 서울 강남구 율현동의 환경자원센터 지하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지하에 있던 근로자 11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센터 지하 2층에 재활용 작업장에 쌓여있던 고철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수색 차량 기지에서 가좌역 구간에는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선형의 숲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가 구간 내의 업체들과의 보상 문제를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초 사업 완료 시점인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형의 숲 조성 사업 구간입니다. 수색 차량 기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거쳐 가좌역까지 모두 1.6km입니다. 경의선 숲길과 연계해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선형의 숲 구간은 모두 3단계로 나뉘어 현재 수색 차량 기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1단계 구간은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 나대지 2단계 구간은 지난 13일 사용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업체가 들어선 가좌역까지 3단계 500m 구간은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간 내 택시조합과 자동차 학원과의 보상 문제를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다면 상주보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하고의 영업의 손실도 채워줘야 되고 신선분도 중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3단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계약서를 두고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임대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은 손실보상과 대체부지 제공, 승인권자인 한국철도공사는 구간 내 업체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추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를 구가 처리하게 되면 당초 예산인 94억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임대업체와 철도공단 사이에서 사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강남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설명회가 마련됐는데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답변은 배제된 말 그대로 설명회만 열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룡마을 개발에 비판적 입장의 피켓을 든 주민들. 설명회장에 들어가는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소란을 안 피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200석 정도의 강당을 절반도 못 채운 채 시작된 구룡마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 SH는 자연 생태와 대기, 수질과 생활환경 등 분야별 현황과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질의 답변 시간, 개발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시인가가 올 12월 안에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2018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하게 언제쯤 시점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발표 자료 상에는 지금 18년도로 해서 일단 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정책 비판과 세대수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 사용 가치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의 질문도 나옵니다. 하지만 SH는 설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발표의 세대수, 분양 세대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늘어났고 주민수는 그만큼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왜 주민들한테 설명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토지나 건물에 보상금이 확정되는 시기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정되는 시점에 저희가 관련 내용 말씀드릴 것이고 그 과정을 획칙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협의하겠다고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1,100여 가구 가운데 200가구 정도만 이주를 마친 구룡마을.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반대 의견은 뒤로 한 채 도시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호랑이가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는 말이 있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지만 정말 그런가 의문을 갖게 되는 요즘 시대. 오늘 전해드린 관리비 다툼 문제는 그다지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호랑이고 누가 여우인지 일일이 말해서 뭐 하겠냐마는 상인의 피해는 뒤로 한 채 작은 권력을 사이에 둔 다툼은 염치도 사치가 돼버린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